오늘은 연립방정식 세 번째 시간이고 활용 문제이거든. 자, 활용. 우리가 활용은 앞에서 부등식을 할 때도 배웠지만 활용은 문제를 내가 직접 읽고 그 문제에 맞는 뜻에 맞는 식을 세워서 답을 구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활용은 답을 쓸 때까지 문제 뜻에 맞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연립방정식에서 우리가 이제 패턴이 조금 주로 많이 나는 문제들이 좀 있잖아, 그치? 그거 몇 가지만 같이 나눠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첫 번째는 자연수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오지. 우리가 1학년 때나 부등식처럼 미지수가 하나인 경우는 연속하는 수의 문제가 좀 많이 다뤄졌었는데 미지수가 두 개인 경우는 뭐 합을 이용한다거나 차를 이용하는 거나 이런 거. 그래서 미지수를 두 개로 놔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묻는 것을 갖다가 미지수로 놓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거를 미지수로 놓고 풀 수도 있어. 그치? 그리고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가 지금 사용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미지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놨는지 구하고자 하는 것을 y로 놨는지를 반드시 문제에다 표시를 해야 실수를 하지 않고 답을 적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돼. 그래서 자연수 문제 그렇게 하면 되고, 자연수에서 또 그거 있었어.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 문제가 있지. 두 자리 자연수는 우리가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두 자리라는 건데, 10의 자리는 우리가 10의 거듭제곱에서 10을 곱해주고 1의 자리에는 2를 곱해주는 거잖아. 예를 들어 1의 자리가 A고 10의 자리가 A고 1의 자리가 B다. 그러면 A, B라고 쓰는 게 아니라 10A 플러스 B라고 수를 표시하는 거 알지? 숫자는 A하고 B지만 각 자리의 숫자는 A하고 B지만 A, 10B라고 읽지는 않기 때문에 10A 플러스 B로 자연수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처음수, 바꾼수 이 문제가 출제가 좀 되니까 그거 문제 할 때 처음수는 10A 플러스 B, 바꾼수는 10B 플러스 A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개수 구하는 문제가 있어. 그치? 개수, 가격 이런 거. 예를 들어 뭐 복숭아랑 딸기를 샀는데, 복숭아랑 딸기가 제철이 아닌가? 자, 만약에 딸기와 토마토를 샀다. 근데 딸기와 토마토를 합해서 몇 개를 사고, 토마토는 뭐 500원이고 딸기는 뭐 딸기라고 했나? 300원이다. 뭐 이렇게 하면 가격, 전체 가격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개수로식 하나 가격으로식 하나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뭐 입장료 문제 이런 것도 날 수 있고, 그 다음 뭐 많이 나는 것도 나이, 몇 년 전, 몇 년 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빼주는 거고, 몇 년 후라고 하면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때 문제 뜻에 맞게끔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책에서 많이 이제 다뤄졌던 것들이 그런 거고, 또 토끼랑 닭 다리 같은 거 몇 마리인데 다리가 총 몇 개다 뭐 이런 거. 근데 토끼는 다리가 4개야. 그치? 토끼 다리가 2개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 또 넓이, 지사경의 뭐 둘레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 내는 게 있었지. 도형의 문제 그런 것도 한번 풀어보면서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 문제는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속력 시간이지. 거리 속력 시간. 이건 정말 뭐 부등식, 방정식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우리가 문제에서 나오는 거고 시험에서도 출제가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지, 그치? 자,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인데 요거는 그림으로 선생님처럼 그림으로 나타내서 해줘도 되고 아니면 표로 그려서 거리 속력 시간 있지. 자, 거리 속력 시간으로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서 시로 나눠서 문제 뜻에 맞는 문제 뜻에 맞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지만 훨씬 실수 안 하고 할 수 있는 문제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오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 집에서 공원까지 9km가 떨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갔냐면 자전거로 갔고 그 다음에는 걸어서 갔어. 그런데 자전거로는 시속 10km로 갔고, 자, 여기 속력이야, 여기가. 시속 10km로 갔고, 걸어서는 시속 4km로 갔대. 그리고 총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면 1시간 30분이 걸렸다는 거야.
자, 그런데 자 그래서 문제는 뭐였냐면 자전거로 가는 거리와 걸어서 간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났었어. 자, 그러면 자전거로 간 거리도 모르고 걸어서 간 거리도 모르고 둘 다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자전거로 간 거리는 x라고 놓을게. 그리고 걸어서 간 거리는 y라고 놓고. 자, 그러면 자전거로 간 시간은 어떻게 구하면 되지? 우리 거속시에 의해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 10분의 거리 x, 그 다음에 걸어서 간 거는 속력 4분의 거리 y 이렇게 놓지? 자, 그리고 시간은 총 얼마 걸렸냐면 1시간 30분이니까 30분을 60으로 나누면 2분의 1시간이지? 그래서 1과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시간. 자, 이렇게 놓고 식을 세우면 돼. 우리가 이 똑같은 문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문제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미지수를 하나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로 가는 거리와 걸어서 간 거리가 총 9km잖아, 그치? 그러면 자전거로 간 걸 x라고 하면 걸어서 간 건 뭐라고 넣었어? 9-x라고 놓고 문제 풀었던 거야. 그래서 식을 하나로 했었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10분의 x 더하기 4분의 9-x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미지수가 하나로 해서 문제를 풀었어. 이렇게 해도 답은 훨씬 나오지, 그지? x만 구하면 x 넣어서 걸어서 간 거리도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은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리로 식 하나, 그리고 시간으로 식 하나, 이렇게 식을 연립으로 두 개를 세우면 돼. 자, 그러면 거리는 자전거로 간 거리 x 더하기 걸어서 간 거리 y를 합해서 9km, 그리고 시간은 10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2분의 3. 이렇게 해서 밑에 식에 10과 4와 2의 최소공배수 20을 모든 항에 다 똑같이 곱해주면 답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등산하는 문제. 등산하는 문제, 이거는 전체 거리가 나와 있는데 등산은 뭐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근데 뭐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같은 곳으로 내려왔으면 똑같은 x가 되니까 미지수가 하나잖아, 그치? 근데 올라갈 때는 얼마로 갔는데 내려올 때는 뭐 얼마 더 짧은 거리로 왔다, 그 다음에 더 먼 거리로 왔다. 그럼 짧다 하면 마이너스 해주면 되고 먼 거리로 갔다 하면 플러스로 해서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식세워서 하는 것이 있었어? 할 수 있어. 문제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요거는 학교마다 나오는 책도 있고 안 나오는 책도 있고 또 일문제도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문제를 자, 설명만 좀 해줄게요. 증가 감소가 나오면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작년에 인원수가 나오고, 뭐 학생 수 구하는 문제에서 나오잖아. 작년에 인원이 나와.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남자는 몇 퍼센트가 뭐 증가 또는 감소, 여자는 몇 퍼센트가 증가 감소해서 총 몇 명이 증가 또는 감소하였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는 작년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작년으로다가 미지수를 잡아야 돼. 그게 포인트야. 작년의 수를 갖다가 미지수로 잡아서 뭐 남자를 x, 여자를 y 이런 식으로 잡아야 돼. 그럼 작년에 비해서 뭐 증가했다고 하면 플러스로 하면 되고, 작년에 비해서 감소했다 했으면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작년의 인원수로 식 하나, 자, 작년의 인원수로 식 하나, 그리고 증가 감소 폭에 의한 변화량에 의해서 식 하나, 이렇게 식을 세우면 돼. 그래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체 일 하나를 뭐 맞췄다 이러면 전체 일을 1로 보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일 하나를 끝내는데 10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은 얼마가 될까? 10분의 1이 되겠지, 그치? 만약에 일 하나를 끝내는데 내가 3일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은 3분의 1로 보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돼. 그래서 한번 이거 한번 또 혹시 모르니까 자 보자. 이렇게 한번 이런 문제 한번 예를 들어볼까? A, B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함께 둘이 같이, 자 둘이 같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둘이 같이 일을 하면 6일 동안 끝낼 수가 있대. 근데 따로따로 A가 먼저 3일 동안 일을 하고 B가 후에 8일 동안 일을 하면 일을 끝낼 수가 있대. 자, 그러면 이걸 식으로 어떻게 세우냐면 둘이 함께한 일을로 식 하나 세우고 따로따로 한 일의 양으로 식을 한번 세워보면, 자, A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A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자, A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x라고 놓고 b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y라고 놓은 거야. 지금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야. 자, 그러면 6일 동안 한다 그러면 x가 하루에 x씩 일을 하는데 6일 했을 거고, 똑같이 y도 하루에 y씩 하는데 6일을 같이 했고 합해서 일 하나를 끝냈다. 이렇게 하면 돼. x랑 y가, x는 a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 y는 b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기 때문에 a가 하루 동안 x씩 일을 하는데 6일 동안 한 거고 y씩 일을 하는데 6일 동안 한 거니까 합해서 일 하나를 끝냈다. 또는 또 A라는 애가 하루에 X씩 하는데 3일을 하고 B는 하루에 Y씩 하는데 그거를 8일 동안 해서 합해서 일 하나를 끝냈다. 자, 이렇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면 돼. 자, 그러면 X를 맞추든지 Y를 맞춰주면 되는데 아마 X를 맞추는 게 낫겠지, 그치? 그래서 X를 맞춰서 구하면 아마 X랑 Y가 분수가 나올 거야. 그럼 이제 분수가 나오면 이제 거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분명히 단위 분수의 형태가 나올 건데 그렇게 답이 나오면 답을 그걸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 그랬어? 우리 아까 처음에 선생님 뭐를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12분의 1이 나왔다. 만약에 답은 아니지만 12분의 1이 나왔다. 그럼 뭐야? 하루 동안 12분의 1씩 한다는 얘기야. 그럼 12분의 1씩 며칠을 해야 일을 끝내는 거야? 12일인 거지, 그치? 그래서 답은 12일이라고 적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자, 이 문제 그렇게 또 묻는 것은 며칠 걸리냐 분명히 이렇게 물어봐서 답은 요걸 적어야 되지만 요거를 식으로 세울 수 미지수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통해서 며칠이 걸리는지를 답을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는 농도 문제. 자, 농도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아마 과학 시간 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소금과 이제 설탕 할 때 이제 소금을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이 뭐냐면 소금 물분의 소금 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자, 이거야. 우리가 농도가 있을 거야. 몇 퍼센트, 그지? 짜면은 이 큰 거고, 뭐 좀 싱거우면 농도가 낮은 거겠지, 그지? 그러면 농도와 소금물을 곱하면 그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계산할 수가 있어. 또는 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농도가 참 소금 물분의 그 소금 안에 녹아있는 소금 양이 있을 거야, 그지? 곱하기 100을 하면 농도가 퍼센트로 나오는 거야. 만약에 이런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있었을 거야. 만약에 물 100g에 소금을 20g을 녹였어. 물 100g에 소금 20g을 녹였어. 농도가 얼마입니까? 그랬어. 그러면 전체 소금, 아니, 물에다가 소금을 섞어야 소금 물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100분의 20이 아니라 120분의 20인 거지. 그지? 전체 소금, 물과 소금을 합해야 소금물이 되니까 소금물 안에 녹아있는 소금량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농도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 농도인데 그 농도의 식에 의해서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문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증발을 시켰다 그러면 당연히 물이 줄어든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물을 더 넣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플러스의 개념이 되겠지? 그리고 섞었다 하면은 합하면 되겠지?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 4%의 소금물 그리고 7%의 소금물을 섞어서 5%의 소금물 600g을 만들었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 교과서에 나오는 학교도 있어서 시험에 출제가 되기도 하고 또 안 되는 학교가 대부분이 요즘 많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 한번 해보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이 문제는 그러면 문제는 4%의 소금 물과 7%의 소금물을 각각 구하시오라서 얘를 x, 얘를 y라고 셈이 돌게. 자, 그러면 4%에 녹아있는 소금물과 당연히 7%에 녹아있는 소금물의 양을 합하면 몇 g이 되는 거야? 섞어서 600이 됐으니까. 당연히 섞었는데 양이 줄어든다든지 늘어나진 않잖아. 더한 것만큼이지. 그래서 소금물의 양으로 식 하나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녹아있는 소금 더하기 여기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섞었을 때도 똑같은 소금의 양이 되겠지? 소금량은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이 소금물 곱하기 농도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아까 x 더하기 100분의 농도 7 곱하기 소금물 y는 100분의 5 곱하기 소금물 600. 자, 이렇게 여기에 녹아있는 소금 더하기 여기에 녹아있는 소금은 섞었을 때의 소금량과 같다 해서 소금으로 식 하나. 그리고 소금
물의 양으로 식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식을 세워서 100씩 다 지워주고 가감법으로 문제 풀면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농도 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물론 유형은 더 많이 다양하게 많지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자.